네,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뭐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네, 그래서 촬영이 좀 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얘기 테러 방지법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출신 3명을 이제 강제 추방했죠. 그렇죠. 예. 근데 명목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이 IS 세력에 동조하고 뭐랄까요? 폭탄 테러를 기획한 듯한 이제 문건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닌 듯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좀 착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테러의 안전지역, 청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네. 간단없는 소련과 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이 대남 테러 도발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테러를 안고 태어났다. 좀 심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실제 그 해방 직후에 그 조선공산당 세력의 테러부터 시작해서 네. 10월 폭동이 다 테러죠. 대구 폭동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군사 폭동에 준하는 거니까 제주 4.3 네. 막대한 인명이 살상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쟁하고 테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 테러라는 것도 전쟁이라는 것도 넓은 의미의 테러의 범위에 속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는데 비정규적인 것은 테러로 볼 수 있고 정규적인 이제 군끼리의 그 네, 전면전은 이거는 네. 전쟁으로 봐야 전쟁이나 되겠죠. 전투다. 이제 그 제한적인 비정규전을 펼치면서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그 6.25 남침 전쟁 이후에 그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에 북한이 무려 크고 작은 8만여 건의 대남 테러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죠. 최근에만 보더라도 천안함 폭침 사건, 네. 선박에 대한 테러죠. 아, 그리고 목침지뢰도 네, 마찬가지죠. 목함지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냐를 놓고 네. 이제 국제사회가 국제 테러 협약 같은 데서 규정한 항공기 납치라든지 주요 국가 또 외교관들의 납치, 네. 인명하생 네. 이렇게 이제 선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핵물질 등등으로 이렇게 좁혀놓고 있지만은 실상 이 테러의 범주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제 테러 협약에서 말하는 테러만 가지고 테러라고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소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또는 살상무기에 의한 모든 위해를 가하는 것은 테러라고 봐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맥락은 북한 테러 이외에 이제 국제 테러 조직이 연계된 테러 이게 한국과 한국인을 상대로 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국제 테러도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김포공항에 그 아랍계 테러리스트들이 돌아가지고 북한의 사주를 받은 걸로 네. 파악됐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고 컴포지션 포기를 설치하고 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저기 알루미늄 그렇죠. 쓰레기통이 폭발하는 그렇죠. 바람에 폭발하면서. 사망자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북한의 사주에 의한 그 중동계 테러리스트의 테러였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저희 IS라든지 이런 조직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매우 높죠. 예를 들면 이번에 IS가 그 자기들 인터넷 웹진이 있습니다. 네. 이 웹진에다가 그 소위 십자군 동맹 62개국을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들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대한민국도 기회만 닿으면 테러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군이 그쪽에서 이제 밝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테러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실제 북한에 의한 테러를 네. 아까 8만여 건의 크고 작은 테러 도발을 당해왔는데 정작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테러 방지법이 아직까지 지금 이 테러 방지법 제정하자는 얘기 나온 거는 꽤 되지 않았나요? 14년 전입니다. 14년 동안 그러면 법안이 계속 자동 폐기되고 또 상정이 되고 이런 겁니까? 그렇죠. 최근에 올라 있는 거는 지금 여야가 아직 그 지난번 정기국회 때 여야 네.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습니다. 예, 그 컨트롤 타워 문제 때문에 국정원한테는 네. 주관기관을 줄 수 없다는 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가서 지금 그 테러 방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보수단체에서 이제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광고를 냈는데 네.
이 테러 방지법은 이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네. 라고 했는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테러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게 어떤 선택사항입니까? 그렇죠. 선택사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 괜찮다. 요게 선택 사항인 거고. 근데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 방지법이라는 법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 대한민국 지금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네. 아직까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국가 망신이거니와 이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 세력은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단체가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합니까? 그랬다 큰일 나죠.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옛날 얘기,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지금 인권 타령하고 권한 타령하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테러 대책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한 남용이라든지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네.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인권 탄압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야당을 보게 되면 과연 저 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가? 현실을 제대로 보는가 하는데 야당도 압니다. 알면서도 우기는 거예요. 왜? 싫다는 거죠, 국정원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국정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정원이 테러의 테러 대책의 주관기관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총실 산하에다가 테러 컨트롤 타워를 두자. 네. 또는 뭐 청와대 국가무실에 두자.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또 새로운 테러 방지청 같은 거 만들자. 네. 뭐 이러는데 이 다 소위 부적절한 그런 대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러 정보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수사기관은 여러 개 있지만은 바로 국가정보원이 있고 군에 또 국군정보사령부, 네. 국군기무사령부라든지 경찰이 일부 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테러 방지를 위해서 모든 정보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는 이러한 기존의 조직을 갖다가 활용해서 테러 방지를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는데 국무총리가 소속에 어떤 집행기관이 있습니까? 그러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 판단해서 실시각으로 어떤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거 구축하려고 그래도 뭐 당장 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컨트롤 네. 타워 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할 때 합참의 작전 상황실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소위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국무총실에 그런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있습니까? 자꾸 청와대 국가안보실 하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네. 따라서 현재 지금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라는 게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데 337호인데 현재 여기에서 대테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기무사라든지 정보사라든지 우리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이 지금 다 합동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대테러 센터를 그대로 격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법적인 근거를 둬가지고.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건 지금 물론 이제 이해합니다. 과거 이 중앙정보부라든지 국가안전기획부 같은 이 국정원 전신에서 일부 권한을 남용하고 한 이런 과거가 있죠. 뼈아픈 과거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해도 시킬 사람도 없고 네. 또 시킨다고 또 이해하고 따를 사람도 없어요. 다 그동안에 수갑 타고 들어가고 최근에 있었던 유과강 화교간첩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고 또 우리 시스템 이 법적인 감세 체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논리를 가지고 테러 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면 내가 좀 귀려보겠는데 이 캐캐묵은 단골 메뉴인 인권 문제하고 이 권한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구석기 시대의 논리를 갖다가 지금 21세기 현대 문명사에다가 접목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안 된다.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사실상은 이제 이게 이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다수당이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우리 국회가 다 아시다시피 이 국회법 안에 있는 선진화 조항, 네. 선진화 조항, 일명 선진화법이라고 하는데 선진화법이라는 법은 없고 네. 국회법에 선진화 네, 조항이죠. 선진화 조항이 있죠. 이 선진화 조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는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여기에 지금 막혔는데 지금 모든 안보 관련 입법들이 다 지금 국회 선진화 조항에 막혔는데 자 그렇다면은 계속 여야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이 법을 꼭 필요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자꾸 선진화 조항만 들면 게 아니라 이번 차제에 내년 4월 총선 때 들어선 국회에서는 이 국회법 개정을 해가지고 선진화 조항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이거 자체를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아니면 현재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왜 지금 막 그 결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돼 있죠.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이게 위헌인가 아닌가를 가려줘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국회 다수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부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이런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이 들리냐면 그 여야가 지난번 정기국회 때 국정원의 주관 테러 관련 대테러 센터에서 국정원의 주관기관을 갖다 국정원을 서로 빼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야가 얼렁뚱땅해서 이렇게 테러 방지법을 제정한다면은 그런 법은 제정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법 제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구직보를 위해서 눈과 귀와 코와 팔다리를 움직여가지고 정보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정보기관한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손발 묶어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무슨 국가안보를 하라고 합니까? 네. 아,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정보기관한테 이렇게 손발 묶어놓고 말이지 눈과 귀 가리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잘못된 법이고 우리가 여야 그 합의에 의한 절충에 의한 테러 방지법 통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철해야 할 사항이 있고 좀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타협을 해서 양보를 해도 괜찮은데 이 필수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국정원에 맡고 국정원 소수하에 둔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없애고 두리뭉실 타협한다는 것은 테러 방지법 이빨을 다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어요. 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봐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요. 또 하나는 뭐 야당 국회의원이 제가 국회 항의 방문하러 바른사회 심의회랑 갔다 한번 지난주에 한번 국회를 방문했는데 국회 정부에 있는 모 야당 의원 얘기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법에서 이 통신감청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외국인으로 환장하자. 네. 그런데 그러면 테러 방지법에 해당은 외국인만 되고 그러면 내국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는 테러 방지법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테러 방지법 적용이 안 된다. 네. 자, 테러 방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컨트롤 타워 문제도 있지만 두 가지예요. 테러를 사전에 탐지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통신 정보를 추적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특정 금융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원은 두 개가 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 따라서 통신비밀 보호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사전에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이제 이 테러 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아직도 여기서는 그 여당이나 야당의 당리당략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선언합니다. 만약 올해 안에 테러 방지법 통과가 안 되면은 제가 4가지를 걸었습니다. 저는 테러 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 때 저희가 자유민주연구원에서 타단체와 연합을 해서 설문지를 다 보낼 겁니다. 설문지 보내서 테러 방지법 제정을 찬성합니까 안 됩니까? 왜 반대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보입법, 차세입법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비밀보호법. 이것도 빨리 개정돼야 돼요. 통신비밀보호법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라는 게 있나. 특정 정보를 추적을 해야지 쉽게 말하면 그렇죠. 테러의 테러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범죄단체 해산법이라고 해서 이적단체나 방어단체 판결을 받고도 보조시 사람만 처벌하고 단체가 살아서 활동하니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나 소위 그 방어단체 판결을 받으면 자동 해체되도록 하는 이 법. 일명 이 범죄단체 해산법이죠. 심재철법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법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 여부를 묻고 그렇지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 이번에 출마한 누구가 반테러 방지법 반대했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느냐? 4월달 총선 때 유권자가 이런 사람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런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설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응답자들. 무응답자들은 뭐냐? 묵시적 동의로 보는 거죠. 국가안보 생기기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사람 명단도 밝혀가지고 저희가 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안보 위법에 대해서 이런 사람 팩트죠. 이런 사람 반대했고 찬성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유권자가 알아서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테러 방지법 통과가 절실해 보이는데 시급해 보이는데 연말까지 통과될 확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까 같이 이렇게 적당히 국정원의 테러 주관기관을 빼버리고 어떻게 뭐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그 대통령 훈령으로 두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실제로 테러를 막을 수 있을 때만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